박사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난 사람이셨어요? 초등학교 아니, 전혀. 공부를 엄청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냥 상위권에는 들었는데 맨날 뭐 전교에서 1등하고 이런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요즘은 의대 가기가 되게 힘들다면서요. 전국의 의대가 다 차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대 다른 과가 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진짜면 진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갈 때는 제가 해운대고등학교 나왔는데 아주 뭐 명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자연계에서 전교 1등 맨날 하는 친구들은 의대 안 갔어요. 문과 쪽은 1등은 거의 항상 법대를 갔었고, 제 동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지역예측, 서울대 물리학과 이런 식으로 공대나 수수과학 쪽으로 많이 갔어요. 당시에 서울대 의대는 아주 상위권이긴 하지만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연대의대는 서울대 뭐 어디 중간과하고 비슷한 정도? 이게 되게 많이 바뀐 거죠. 그래도 서울대 중간이면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우리는 선지원이었거든요. 선지원. 대학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1지망, 2지망 해서 다른 과를 하나 더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지망이 의대, 2지망이 건축학과. 건축도 시험은 자기가 지원한 학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 가서 그 연세대 가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간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또 에피소드가 있어. 그 이야기하면 긴데,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아버지하고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이게 시험 당일 치라고 올라갈 때는 아버지하고 갔었는데 시험 전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숙소를 근처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니까. 그렇죠. 집이 부산이었으니까 그 숙소를 잡으러 몇 달 전에 어머님이 올라가셨어요. 근처에 있는 이제 여관을 잡으셨는데 그 여관이 장미여관이었어요. 마광수 교수 이제 가자 장미여관으로 할 때 그 장미여관이 신촌에 실제로 있었던 여관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필 잡으신 여관이 장미여관이었어요. 그 여관 주인장 아주머니가 어머니한테 나중에 시험 치러 올 때도 오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애는 아버지하고 올 거다니까 왜 어머니하고 안 오고 아버지하고 오냐 했더니 어머니가 농담으로 어머니 당신이 새엄마라서 시험 치러 아버지하고 올 거다라고 해놓고 그냥 내려오신 거야. 이제 아버지하고 나오는 그 전후 사정 모르고 올라갔지. 주인장 아주머니가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안 돼 보여서 그래 잘해주셨다더라고. 20살 동문이를.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 전날 내가 이 앞에 이가 나갔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이호수 찍었을 때 앞니. 네네네. 시험 치기 몇 달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이가 부러졌었거든요. 연말 연시 무슨 봉사 뭐 나눠주는 거 이거 하다가 고마 머리하고 내가 부딪혀가지고 이가 이제 금이 간 거야.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시로 철사 이렇게 아주 끼우는 걸로 임시로 해놓고 시험을 치러 간 거지. 근데 하필 이제 양치할 때 빼고 양치해야 되지. 이게 쑥쑥 잘 빠지니까. 양치할 때 이렇게 빼고 컵에다가 똥 넣었는데 이제 물을 씩 하니까 물이 이게 들어가면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하수구로. 시험 전날.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엄청 기분이 왠지 뭔가 좀 운 안 좋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떨어진다 뭐 이런. 그치,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영어 시험 칠 때 발음 시험이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있으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면접 보러 갈 때 이가 빠져 있으니까 제대로 웃기도 그렇고 잘 그랬어. 그래서 학력고사 때 내 추억은 그 두 가지. 박사님이 실제로 근데 재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붙었지. 그때는 붙은 거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학력고사 때는 내가 떨어졌는데 사실 제가 고2 때 좀 옆으로 빠졌어요. 늘 이렇게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짝지라고 그러죠. 제 짝지가 복학생 형이 복학하면서 제 짝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재미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평생 안 해본 뭐 이렇게 야간 자습 도망가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옆으로 샜어.
1년 정도 그렇게 해도 성적이 그렇게 안 떨어지던데 2학년 말 정도 되면서부터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쌓아놨던 것들이 미천이 떨어진 거죠.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리고 고3 가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다고 해도. 그래서 첫 해 학력고사는 망했죠. 딱 수학시험 치는데 아, 떨어졌다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떨어졌죠. 떨어진 날 아버지가 그때 돈을 얼마를 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돈을 주시면서 어디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되려. 사실 그날 저는 그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왔었거든. 발표 나던 날, 떨어진 날. 딱 집에 왔는데 이제 뭐 아버지가 그걸 주신다.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 내가 진짜 나쁜 제 자신이 되게 나쁜 자식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역을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뭘 어디 아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오뎅, 떡볶이 사 먹고 바로 또 타고 내려왔어. 진짜 바람 쐬러 가신 거. 그렇지. 그냥 바람만 쐬고 온 거죠. 혹시나 이제 막 수능을 잘 못 보고 좌절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한마디 격려에 뼈 있는 말을 해준다면. 우리가 1년, 2년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가던 친구들, 내하고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하고 다른 학년이 되고 그 친구들보다 1년 뒤로 이제 밀린다라는 거에서 어떤 우리가 일종의 군중심리, 군중심리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무리 지어가는 거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의과대학을 가면 2년 동안 예과를 하고 이제 본과라고 해서 이제 3년째 실제 이제 의과대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 시기가 되거든. 예과 2년 동안은 그냥 대충 놀아요. 근데 저는 그때 검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 대학교 예과는 그냥 검도였어요. 그냥 검도. 이제 검도에 너무 빠져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이 되면 주전으로 뛰어요. 그 대학 검도에 꽂히지. 난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나는 이제 3학년이 우린 본과 1학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검도를 못 하는 거거든. 제가 그때 너무 그게 하고 싶어 주전으로 뛰고 또 나는 그 검도부 부장도 해보고 싶었거든. 그걸 하려고 휴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의대 휴학.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휴학을 하고 검도를 1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다시 이제 본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 아버지가 뭐 한마디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워낙 만류도 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불안감은 있었죠. 우리 동기들하고 1년 뒤로 이제 떨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불안감.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1년 검도부 부장을 하면서 그냥 지냈다면 그 1년이 얼마나 내한테 소중한 1년이 됐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 무리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1년, 2년 뒤로 뒤처지는 게 그게 그 불안감을 좀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수도 마찬가지예요. 전 재수했으니까 1년 뒤떨어져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그 재수할 때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저한테는 아직도 자살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을 바로 간 친구들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든지 저는 공평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를 해서 내 동기들보다 1년이 뒤처지면 그만큼 또 얻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친구들보다 좀 더 천천히 가도 괜찮다.